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5월 21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밋밋한 부동산 현황. 한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바보라 그랬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했으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또 폭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미국 주식 폭발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 일부지만 폭발하고 있어요. 원자재, 금, 은, 동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렇게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등신이었다. 이렇게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나봐야 알겠죠? 자, 리딩방, 리딩 한답시고 이렇게 깝쪽깝쪽거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뭐 사라 그럽니까? 팔라 그럽니까? 현재 분위기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치중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라고 한다고 살 필요도 없고, 제가 팔라고 한다고 팔 필요도 없고, 상황은, 차트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이런 정보들이죠. 부산에 1월 기준으로 1100개의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죠. 여기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 대장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한 2,500여 개의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있더라. 우리는 요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요 정보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언론에서 조금 요렇게 잘못 나오는 정보들이 있더라도 최대한 보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다. 자, 쿠팡 알리를 통한 구매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게 줍니다. 매도 물량 55,000개 전후의 흐름. 전세 물량 10,000개. 월세 물량 8,000개. 과거가 조금 달라지는 점은 상대적으로 월세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세 물량과 견주어서도 전세 물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쭉 빠져준다. 그럼 이때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똑같고 매일 진짜 하루에 한 개씩 이거 제가 숫자를 일일이 다 입력해가지고 말이 5월 21일 1914개지 요 한 칸 한 칸 다 입력해서 일일이 해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9,000개. 자, 오늘 거래량 162건. 많게 느껴지시나요? 적게 느껴지시나요? 네, 실거래 자료, 아파트 투미 자료 보기 전에 자, 162개. 자, 시뮬레이션 제가 해놓을 때는 160개 정도 나올 걸로 이렇게 했었죠. 주간 기준으로 500개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흐름. 주간 기준 여기 500개 정도 흐름. 월간 기준으로 2,000개 정도 되겠죠.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난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2,200건 정도에 나올 것 같다. 한 97% 정도 신고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5월의 거래량은 716건, 지난번에는 650건. 5월의 거래량은 그렇다면 1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이 한 2,400건까지 나오려나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러합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에 의해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실거래 자료 어디라고요? 네, 아파트 투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162건, 서울 287건, 서울 아파트 190만 개, 부산 아파트 90만 개. 또 서울이 또 상대적으로 안 많은 것 같기도 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부산 지역 금액 순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눈물바다 된 부산 부동산 현황. 이렇게 하면 막 조회수 막 몇 개? 막 몇만 개, 몇십만 개까지도 나옵니다. 자, 비싼 아파트 11억, 10억. 사직 롯데캐슬 10억 전후의 흐름. LG 메트로시티 대형 평형 30% 이상, 30% 이상. 뭐 연차가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삐죽삐죽 시세보다 갑자기 높은 거래 한두 건 신고되었을 때 하락률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요 세세한 흐름은 직접 뭐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세세하게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35% 하락. 눈물 받아든 부동산 부산 현황.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다 지금 다 보여드려요.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고가의 아파트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도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한동안 오래 접어들어서 6억 이상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었었거든요. 적격 대출이 막히면서. 그러던 것이 뭐 증여나 이런 것들도 풀리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6억 이상 거래량도 제법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삼육빛이 소형 평형 40%. 여기 작년 최악의 분위기에서
40% 빠졌었거든요. 소형 평형은 40%, 요거는 한 45% 정도 빠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뭐 약간 특수한 고가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좀 약간 왜곡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30% 정도 빠진 것들, 30% 대형파크 부르지오, 34%, 33% 있더라. 자, 그래도 또 집에 누가 집 사자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저 봐라, 부산 부동산 스터디 보니까 지금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무서워서 집 못 사. 집에 누가 한 명 사자고 나서는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값이 오르면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한마디 해주면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사자고 먼저 말했는 사람이 죄인이 되거든요. 옆에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지 말자고 집에 누가 사자고 하고 나서 총대 메고 나서는데 사지 말자고 말렸어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다. 못 견뎌내요. 근데 사지 말자고 했는데 안 샀어요. 집값이 안 오르고 떨어졌어요. 그래봐야 본전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본전밖에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 큰 부채를 지지 않고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월세를 사나 전세를 사나 그렇게 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집을 구매해서 이자 나가는 원리금 빠져나가는 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뭐 실거주 한 채 정도는 무난하죠. 예, 그 정도는 뭐 나중에 뭐 집이 뭐 남아 돈이 뭐니 해도 그 실거주 한 채는 그 나중에 진짜 이게 2년마다 이사 옮겨 다니는 것도 젊을 때는 팽팽 날아다니지만 나이 점점 들고 이러면요 또 서글픕니다. 예. 물론 또 나중에 또 식구수가 줄어들어서 홀가분하게 또 옮겨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나이가 더 들면은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뭐 5점 대비 40% 빠졌다, 35% 빠졌다, 40% 빠졌다. 그러면은 일단 사정권에 넣어두고 그 연식도 한번 체크해보고 집 상태도 한번 보고 좀 구경도 다니시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나한테 기회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이렇게 늘 흐름을 파악해 두시고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시세도 모르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그냥 뭐 목돈 들여가고 그냥 한 번에 산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벌었던 돈을 이렇게 남들한테 많이 기부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현재 시세는 흐름은 제대로 알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사지 말자 그런 말씀 절대로 안 드립니다. 또 무조건 사라 또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립니다. 보통 사라 그러는 사람들 팔아먹으려는 목적으로 특히 많이 하죠. 예. 이거 뭐 고점 대비 40%씩 막 빠져요. 35%, 40% 거의 40% 가까이 막 빠집니다. 이 중에 분명히 계속 흐름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아파트 막 2억 8천까지 한창 때 5억 5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2억 한창 때 5.5억까지 갔었는데 5.5억까지 갔었는데 막 2.8억까지 막 떨어졌어요. 땡기지 않나요? 이거 한 15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였었거든요. 요 대구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파트만 특별히 집중 탐구해서 야, 이 가격이면 매력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래 보니까 가격이 뭐 3.3억, 3.5억 또 이런 실거래가도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준비된 자만이 자 요렇게 매력적인 가격의 물건을 구할 수가 있다. 방구석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뚝 떨어지기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를 못 잡을 수 있거든요. 나 시간 투자하는 거하고 뭐 다 귀찮다. 그러면 남들보다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면 되고 나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래. 난 시간이 많이 남아. 근데 돈은 조금 모자라. 그러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시고 더 많이 발품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건당 거래대금은 좀 올라가는 추세. 네, 가격도 나름 정책자금 60조 대 정책자금 20조라서 올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봤는데 여기 증여 이게 정말 거의 무상증여잖아요. 예,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여를 받아서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오면서 생각보다 거래량이 선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돈 좀 증여받고 이런 사람들
양가에서 한 1억 5천씩 한 3억 정도 증여받고 돈 조금 모아놓으면요 3억 미만짜리는 집에서 그 정도 지원받으면 3억 미만짜리는 눈에 좀 안 들어올 거예요. 생각보다 저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려고 하던 추세에서 갑자기 생각보다 막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억, 5억, 6억짜리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 구간이 조금 더 팽창되어 있는 모습, 그 전보다 좀 위축되었을 때보다 조금 더 팽창된다든지 이런 흐름들도 자,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생각보다 완전 고가의 아파트들까지는 증여 이슈죠. 증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완전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의 비중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못하죠. 양가에서 뭐 합쳐서 3억 받아봐야 또 맞죠. 또 빚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면은 빚 많이 내서 투자고 그런 시장은 아니고 정말 밋밋하고 심심하게 흘러갑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게. 그 가운데 누군가는 비싼 돈을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더 할인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분양권 거래 현황은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 조금 줄여도 되겠죠? 네. 전월세 비중이 약간 높아져 있고 전세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양새. 서울은 전세 가격이 올라서 뭐 집값이 오르니 뭐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금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이 갭을 일정 갭을 유지하면서 같이 따라간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일부 뉴스 특정 뭐 경제지나 이런 곳에서 특정 아파트 몇 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그렇게 난리 나지 않았어요. 시청 감사합니다.